강일그룹 신입사원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배치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5대 기업 중 하나인 강일그룹은 매년 수백 명의 인재들이 입사를 꿈꾸는 곳이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수십 명의 신입사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배치 부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서진이라는 27살의 신입사원이었죠.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큰 눈망울이 인상적인 그녀는 다른 신입사원들과는 어딘가 다른 품위를 풍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하고 예의 바른 신입사원이 바로 강일그룹 강재호 회장의 친손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강서진은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서 입사 지원을 했어요. 평범한 신입사원으로서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국내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그녀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없는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인식되길 원했죠. 마케팅팀 배치자 명단입니다.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강서진의 이름이 불렸을 때 주변 동기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특별해 보이긴 하는데 별다른 배경은 없나 봐. 그냥 평범한 신입 같은데? 이런 수군거림들이 들려왔어요. 마케팅팀으로 향하는 강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각오가 서 있었거든요. 그녀는 진정성과 인간 존중, 그리고 실력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인 강재호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이었죠. 강재호 회장은 72세의 백발이 성성한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철저한 성과주의자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간 중심 경영 철학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었죠. 손녀 서진을 무척 아꼈지만 직접 부딪히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녀의 입사 후에도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았어요. 대신 조직의 민낯을 보기 위해 조용히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마케팅팀에 도착한 강서진을 맞이한 건 어딘가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팀원들의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신입은 별거 없어 보이네.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평가들이 은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서진은 이 모든 걸 감내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거든요. 마케팅팀의 첫 출근 날 강서진은 팀 내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이기훈 팀장은 39살의 세련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차림새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끊임없이 계산기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서진 대리님,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부터 천천히 하시죠. 이기훈 팀장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실적 지상주의자였거든요. 상사에게는 극진한 아부를 떨면서도 아래 직원들에게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윤미현 대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32살의 날씬하고 세련된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그녀는 표정 연기에 능했습니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낮아지면서도 약자에게는 험담을 주도하는 타입이었죠. 서진 씨, 여기 복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자료 정리도 좀 도와주시고요. 자빌들이 하나둘씩 강서진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팀에는 한 명의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도균 부장이었죠. 53살의 그는 정장 차림에
약간의 배가 나온 중년 남성이었지만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서진 씨, 처음엔 다들 어렵죠.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박도균 부장은 강서진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이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원칙적이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박도균 부장은 만년 부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커리어를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파벌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서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났거든요. 하지만 그는 공정함과 인간 존중이라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굽히지 않았어요. 후배 직원들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며 진심 어린 태도로 대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네요. 박 부장은 강서진의 업무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다른 팀원들이 그녀를 백없는 신입으로 여기며 온갖 자비를 시키는 동안 박 부장만은 그녀를 한 명의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강서진은 이런 박 부장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거든요. 반면 이기훈 팀장과 윤미연 대리는 박 부장을 구시대 인물로 여기며 뒤에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강재호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손녀의 상황을 조용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마케팅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도균 부장을 제외하고는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런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회장은 조직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강서진의 업무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기훈 팀장과 윤미연 대리는 그녀에게 온갖 허드렛 일을 맡겼어요. 복사, 자료, 정리, 커피 심부름까지. 서진 씨, 이거 좀 부탁드려요. 이것도 오늘 안에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요청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인 지시들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실무 교육을 받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강서진만 혼자 단순 업무에 매달려야 했어요. 점심시간이면 다른 팀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혼자 자리를 지키며 남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버텨나갔어요. 그런 강서진을 지켜보는 박도균 부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부장은 강서진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서진 씨, 잠깐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박 부장의 제안에 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박 부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강서진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박 부장의 세심한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운 법이에요. 저도 신입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도 나중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의 조언에 강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강서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박 부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서진 씨 같은 성실한 분이 있어야 우리 팀이, 아니,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멀리서 이기훈 팀장과 윤미현 대리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참 한가하시네. 저런 신입이랑 뭘 그렇게 이야기할 게 있다고. 둘의 수군거림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박 부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와 직급을 떠나서 모든 동료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진 씨, 혹시 업무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함께 일하는 동료니까요. 박 부장의 말에 강서진은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박 부장과 강서진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은 강서진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강서진 역시 박 부장의 진정한 리더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재호 회장은 비서실로부터 이런 상황들을 상세히 보고받고 있었어요. 박도균 부장이 서진 대리를 많이 챙겨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른 팀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회장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진짜 인재가 누구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강일그룹에서는 대규모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이는 빅 프로젝트였어요. 마케팅팀에서도 태스크포스 구성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예상대로 강서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험이 많은 분들 위주로 구성했어요. 이기훈 팀장의 설명에 강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그녀에게는 또 다른 업무가 주어졌어요.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정리와 보고서 작성 작업이었죠. 서진 씨는 뒷받침 업무를 맡아주시면 돼요. 자료 정리 같은 거 말이에요. 윤미연 대리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의 신념이었거든요. 박도균 부장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개인적으로 강서진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서진 씨, 이런 과정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강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장님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강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 부장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도 신입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인정받을 때가 와요. 강서진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복사나 정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수준의 작업이었어요. 그녀의 해외 석사 학위와 뛰어난 분석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재호 회장이 직접 마케팅팀 회의에 참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혁신 태스크포스 점검차 참관하신다고 하네요. 팀 전체가 긴장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의 당일 강서진이 정리한 보고서가 핵심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어요. 회장 앞에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강서진의 분석 자료가 계속 인용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누가 한 건가요? 회장의 질문에 박도균 부장이 대답했어요. 이 자료는 신입 강서진 대리가 정리한 겁니다. 박 부장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기훈 팀장과 윤미현 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단순 업무라고 여겼던 일이 이런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강재호 회장은 내심 흐뭇했습니다. 손녀의 실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박도균 부장의 공정한 태도도 높이 평가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마케팅팀 인사사항들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게. 그날 이후 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기훈 팀장과 윤미연 대리는 강서진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회장 참관 회의 이후 강서진과 박도균 부장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 부장은 강서진의 숨겨진 실력을 알아차렸고
더욱 세심하게 그녀를 챙겨주었어요. 반면 이기훈 팀장과 윤미현 대리는 여전히 겉으로는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박 부장은 강서진과 함께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서진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적응되셨나요? 박 부장의 관심 어린 질문에 강서진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다들 저를 그냥 백없는 신입으로만 보시니까요. 강서진의 말에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부장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 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 회사에 다니면서 많은 걸 봤어요. 사람들이 실력보다는 배경이나 줄서기에 더 신경 쓰는 걸 말이죠. 하지만 서진 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아야 회사가 바뀔 수 있어요. 부장님은 정말 다르세요. 강서진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어요? 박 부장은 잠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사람은 사람답게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대화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가 쌓여갔어요. 강서진은 박 부장을 단순한 상사가 아닌 인생의 멘토로 여기게 되었고, 박 부장 역시 강서진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팀 내에서는 다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윤미현 대리는 이기훈 팀장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강서진 저 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회장님 회의에서 갑자기 주목받고 그러게 말이야,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이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아직은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신 강서진에 대한 견제가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서진 씨, 이 업무도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저것도 오늘 안에 끝내주시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강서진은 이 모든 걸 묵묵히 감내했어요. 박 부장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힘들 때마다 부장님 말씀을 떠올려요. 사람답게 대하는 게 맞다는 그 말씀을요. 박 부장은 이런 강서진의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조직이 안타까웠거든요. 강재호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비서실 보고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도균 부장과 서진이의 관계가 많이 돈독해졌다고 하네요. 네, 박 부장님이 정말 잘 챙겨주고 계십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임원진 특별 승진 검토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일그룹 전체가 술렁였어요. 정기 인사도 아닌 특별 승진이라니 모든 직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마케팅팀도 마찬가지였죠. 박도균 부장은 이 소식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 같은 만년 부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겠지. 그는 이미 승진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거든요. 성실하게 일했지만 줄서기와 파벌 정치를 하지 않았던 게 발목을 잡았었어요. 부장님, 혹시 모르잖아요. 강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처럼 능력 있고 인격적인 분이 인정받을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요. 서진 씨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도균 부장이 임원 승진 후보에 지명된 거예요. 마케팅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박 부장님이? 말도 안 돼. 이기훈 팀장과 윤미현 대리는 당황을 금치 못했어요. 무엇보다 놀란 건 박 부장 본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는 인사팀에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박도균 부장님께서 회장님 직권 추천으로 임원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회장 직권 추천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충격받았어요. 강재호 회장이 직접 나선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회장실에서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조직 문화 쇄신을 위한 특별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강서진은 박 부장의 승진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어요. 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녀의 순수한 기쁨에 박 부장은 감동받았습니다. 서진 씨 덕분이에요. 항상 격려해 주셔서요. 하지만 팀 내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이기훈 팀장과 윤미현 대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지금까지 박 부장을 구시대 인물로 무시해 왔는데 갑자기 임원으로 승진하게 된 거잖아요. 뭔가 잘못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했습니다. 강재호 회장의 이번 결정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을 중시하겠다는 의지였죠. 박 부장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통해 조직의 실장을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박 부장의 진가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강서진이 박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임원이 되시면 회사가 더 좋아질 거예요. 박 부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이미 사내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 부장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태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였죠. 강서진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위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걸 보니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박 부장이 인정받게 된 건 정말 기뻤습니다. 진짜 실력 있고 인격적인 사람이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박도균 부장의 임원 승진 소식이 확정되자 마케팅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기훈 팀장과 윤미현 대리의 태도 변화가 극명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박 부장을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극진히 대하기 시작한 거죠. 부장님, 앞으로 저희를 많이 이끌어 주세요. 이기훈 팀장이 아부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 부장을 무시하던 그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윤미현 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장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서진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서진 씨, 요즘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에 강서진은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온갖 자빌만 시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니까요. 서진 씨가 박 부장님과 친하시잖아요. 윤미현 대리가 넌지시 떠보는 말을 던졌어요. 혹시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강서진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박도균 부장은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서진 씨, 괜히 나 때문에 자네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승진으로 인해 강서진이 오해받을까봐 걱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부장님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강서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부장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런 강서진의 모습에 박 부장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팀 내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박 부장님이 임원이 되시면 힘이 달라지잖아.
이런 계산적인 속내들이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강서진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느꼈어요. 지위가 바뀌면 사람들의 태도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만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어요. 승진이 확정되어도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박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요. 이런 박 부장의 말에 강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리더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강재호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회장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때가 올 거였거든요. 드디어 박도균 부장의 임원 취임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일그룹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강서진도 다른 팀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박 부장이 인정받게 된 게 정말 기뻤어요. 행사장은 장엄한 분위기였습니다. 강재호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서 치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강일그룹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동료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입니다. 박도균 부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과분한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 부장의 소감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강재호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인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직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도 있었죠. 강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기훈 팀장과 윤미현 대리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손녀 강서진 대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 행사장이 술렁거렸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손녀라고? 이기훈 팀장과 윤미현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까지 백없는 신입으로 여기며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던 사람이 회장의 친손녀였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는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경험하고 싶어서 어머니 성을 사용해 입사했습니다. 회장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조직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서진은 박도균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부장님,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부장님이 아니었다면 모든 걸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박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서진 대리님,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는 감동으로 목이 메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요. 강재호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강일그룹은 진정한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관리자들은 재교육을 통해 변화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기훈 팀장은 결국 강등 조치를 받았고 윤미연 대리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들에게도 다시 배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완전히 매정하게 대하지는 않은 거죠. 행사가 끝난 후 강서진과 박 부장은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놀랐어요.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 대리님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좋은 사람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야말로 부장님께 정말 감사해요. 강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부장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십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강일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도균 임원과 강서진 대리는 함께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갔어요. 실력과 인품이 인정받는 회사, 서로를 존중하는 직장이 되어갔죠. 강재호 회장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손녀도 성장했고 진짜 인재도 발견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진정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기훈과 윤미현도 재교육을 통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지위나 배경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눈을 기르게 되었어요.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배우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강일그룹은 더 이상 차가운 기업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회사가 되어 갔어요.